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마르세유 근처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루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소년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모험을 찾아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의 호기심이 지나쳐 마을에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르세유 근처 숲속을 탐험하다가 전설적인 황금 칙칙이 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새는 하늘을 날 때 온몸에서 황금빛 깃털이 빛나고 그 노래는 마법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새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운이 따른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황금 칙칙이 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전설을 전하며 함께 탐험을 갈 것을 제안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구라고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친구인 마르셀과 함께 탐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신비롭게도 햇볕이 거의 닿지 않아 조금 음산했지만 루이와 마르셀은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잃고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듯 보이는 오래된 폐허에 도착했습니다. 폐허의 중심에는 마치 오래된 성당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문이 있었고 그 문 위에는 미지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이는 문을 밀어보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이 문 옆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고 그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색 주머니를 넣자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가득한 방이 있었고 방 중앙에는 황금 칙칙이 새가 있었습니다. 새는 큰 날개를 펴더니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방 안은 마치 마법처럼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새를 바라보던 루이와 마르셀은 문득방 한 구석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세상과 이어진 아주 긴 황금빛 길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두려움과 흥분 속에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주변은 점점 따뜻하고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찼으며 길을 끝낸 곳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행운의 궁전이라 불리던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에서 황금빛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루이와 마르셀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설 속 황금 칙칙이 새의 아름다움을 한 번 보았기에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물이나 다른 것들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풍부한 모험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푸른 초원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생든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애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매일 초원을 달리며 꽃과 나비를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을 즐겼고 언젠가는 하늘을 나는 나비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애니는 초원의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나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애니에게 와서 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안녕, 애니. 나비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루미에르,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세상으로 너를 초대하고 싶어. 애니는 놀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과 기대가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떠날 수 있어? 애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루미에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날개를 붙잡고 절대 나를 놓지 않는 거야. 애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내서 루미에르의 날개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커지면서 애니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들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세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름은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찢어졌고 태양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루미에르와 함께 무지개 색깔의 구름길을 날아다니며 다양한 신비로운 생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별고양이, 음악을 연주하는 해달들, 그리고 빛의 신성한 강을 따라 헤엄치는 황금빛 물고기들까지. 모험은 끝이 없었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는 와중에 애니는 하늘의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꿈들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꿈의 샘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꿈을 담긴 병을 띄워보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루미에르가 말했다. 이제 너의 꿈을 이 샘에 담아 구체화해야 해. 그것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란다.
애니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그녀의 가장 소망하던 꿈을 속삭였습니다. 병은 꿈의 세미로 떠오르며 밝게 빛나고 하늘의 별들 사이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여행이 끝나 다시 초원으로 돌아왔을 때 애니는 현실과 판타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용기와 열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루미에르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애니는 꿈을 통해 세상 어디든지 날아다니며 모험을 지속했습니다. 루미에르가 남긴 말은 언제나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드니의 모든 아이들은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아름다운 나비와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깊은 숲속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색색의 장미들이 계절 내내 피어 있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향기롭고 황홀한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장미 정원 한쪽에는 유난히 붉고 매혹적인 장미 한 송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장미는 마치 숲의 수호자인 양 그곳의 모든 장미들에게 빛과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미 정원 곁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날씨가 맑을 때마다 수정처럼 맑고 고요하여 주변 풍경을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작은 참새가 숲을 날아다니다가 그 연못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연못의 맑고 잔잔한 모습을 보고 그만 날개를 접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참새는 연못가에 앉아있던 중 장미 정원에 붉은 장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미는 참새에게 안녕, 귀여운 작은 새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참새는 조금 놀랐지만 곧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숲에서 왔어요. 먼 길을 왔기에 잠시 쉬어가려고요. 장미는 환영의 미소를 지으며 참새에게 숲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미의 말에 따르면 정원은 오래전 한 요정이 만든 것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참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하며 자신도 이 숲에 머물며 장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참새는 장미와 함께 숲속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각기 다른 장미들을 찾아가 그녀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장미들은 참새에게 감사를 표하며 꽃잎을 떨구어 연못에 띄었습니다. 장미 정원은 참새의 음악으로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장미의 향기는 참새의 노래와 함께 숲속을 흘러넘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참새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비, 벌, 심지어 숲속을 오가는 작은 동물들까지 참새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장미 정원은 숲속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고 매일같이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장미는 숲속의 모든 이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정원에 서리가 내리고 장미들이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새는 친구들과 함께 장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날개로 장미를 덮어주고 시든 꽃들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장미 정원에 붉은 장미도 시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새와 친구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단념하지 않고 장미 곁에서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참새는 장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새야, 이 소리는 잠시뿐일 거야. 너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이란다. 참새는 장미의 말을 듣고 매일같이 장미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따스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날씨는 서서히 풀렸고 장미들은 다시금 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장미도 다시금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아 정원의 모든 장미들과 함께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참새와 친구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장미 정원을 축제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사계절은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장미 정원의 전설은 숲속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참새와 붉은 장미의 우정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숲속 장미 정원에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우정과 사랑의 노래가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곳을 찾는 이들은 모두 사랑과 평화가 깃든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미의 향기와 참새의 노래를 느낄 수 있다는군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아름다운 마을에 로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집 근처의 숲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했고 나무와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숲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환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 빛은 마치 마법처럼 그녀를 이끌었고 로시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로시가 그 빛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세계 꽃들이 춤을 추며 빛나는 마법의 정원이 로시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원에는 평범한 꽃들이 아닌 말하는 꽃과 노래하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으로는 작은 요정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곳의 모든 것을 구경하며 놀라워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건 나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 우리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로시는 당황해하면서도 물었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제가 왜 여기 온 건가요? 나무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순수함과 자연에 대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너에게 우리 정원의 비밀을 전수하기로 결정했단다. 여기는 마법의 정원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해. 로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정원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균형을 깨지 않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하지만 최근 악한 마법사가 이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로시는 정원의 일원이 되어 이 마법의 세계를 지키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로시는 매일 마법의 정원에 와서 나무들과 꽃들과 요정들에게서 특별한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나무의 언어를 이해하며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배워갔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성실함 덕분에 정원의 마법은 더욱 강력해졌고 로시와 정원의 친구들은 악한 마법사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밤, 로시와 정원의 친구들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악한 마법사를 물리쳤습니다. 마법사는 다시는 정원을 방해하지 못했고 정원의 평화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로시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이제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마법의 정원을 지켜나가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행복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